여기 보시는 것은 실제 영상입니다. 영국 해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영국이 모스크바에 대한 새로운 압박 전선을 열었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스미르투스 유조선에 진입해 장악하고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고 전쟁 자금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림자 선단의 일부로 지목되었습니다. 작전은 2026년 6월 14일 새벽 영국 해협에서 이루어졌으며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힘을 실어주는 석유가 이제는 더 이상 서방의 눈앞을 자유롭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헬리콥터, 로열 마린스 특수부대, 국가범죄수사국 요원들, 군함, 그리고 공중 지원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런던 주도로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처음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선박은 10만 톤이 넘는 러시아 원유를 싣고 카메룬 국기를 달고 항해 중이었으며 약 6시간에 걸친 작전 끝에 승선 검색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에게는 경제적 타격이었고 키이우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승리였습니다.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전쟁이 바다, 유조선, 위조 서류, 바뀐 국기, 그리고 돈을 숨기기 위해 사용되는 항로를 통해서도 벌어진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유조선 뒤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런던이 지금 행동했을까요? 이 압류가 푸틴 압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스미르투스호가 로열 마린스 특공대와 국가범죄수사국의 특별 훈련을 받은 요원들에 의해 승선 수색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호는 치누크, 멀린, MQ-4, 와일드캣 헬리콥터와 함께 영국 공군의 P-8 항공기 그리고 HMS 서덜랜드와 HMS 레드버리 함정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기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 정보력, 그리고 제재 집행이 결합된 계획된 작전이었으며 런던에 따르면 이 구조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박은 검문 후 통제하에 두어졌고 영국 남부 해안의 정박지로 이동되어 환경 위험과 안전 문제로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5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국적의 승무원들은 영국 언론에 따르면 저항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작전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인들은 도착해서 진입했고 선박을 통제했으며 화물과 서류, 항로, 그리고 러시아 석유 밀수 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핵심은 돈입니다. 러시아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를 이용해 국제 제재 속에서도 석유를 운송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노후 선박, 의심스러운 보험, 편의 치적, 여러 관할 구역에 흩어진 회사들, 그리고 감시를 어렵게 만드는 항로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석유를 팔고 돈을 받아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을 계속 자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타머는 이번 작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을 돕는 이들에게 또 다른 타격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은 단지 제재를 서류상으로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을 움직여 해상에서 그 규칙을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국방장관 댄 자비스 역시 러시아가 이 그림자 함대에 의존해 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비스는 관련자들의 능력과 용기를 칭찬하면서 이번 작전이 러시아 전쟁 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유조선 압수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목표는 단순히 선박만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연이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가 계속해서 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국제 해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치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모스크바가 이런 종류의 조치를 흔히 도발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런던은 처음부터 이 허점을 막으려고 했으며 해당 선박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었고 이런 종류의 행동에 대한 허가가 이미 3월에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영국은 말에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영국의 유조선 억류에 감사를 표하며 유럽이 더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키이우 입장에서는 단순히 선박을 억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화물이 압수되고 석유가 모스크바의 수입원이 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해상 네트워크가 예측 가능성을 잃기를 원합니다. 젤렌스키는 멈춰선 원유 한 배럴마다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미사일, 드론, 탄약, 연료 그리고 물류에 들어갈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위협적인 어조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상원 의원 드미트리 로고진은 만약 앞으로 러시아 유조선이 납포될 경우를 대비해 함정이 설치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발언은 모스크바의 분노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림자 선단에 관한 문제에 이르면 크렘린은 이 문제가 재정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가 제재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 중 하나입니다. 이 경로가 군사력으로 차단되기 시작하면 전쟁 비용이 증가합니다. 영국 언론은 또한 그림자 선단과 관련된 다른 선박들도 영국 해협 작전 이후 항로를 변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르토스호의 납포는 단지 승선한 선박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다른 운영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은 감시가 더 심한 지역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전이 메시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척의 선박이 납포되고 여러 선박이 물러나며 모스크바는 바다가 자신들의 계획에 덜 안전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또한 러시아가 취약한 선적 국기를 내세워 석유를 숨기려는 전략의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미르토스호는 카메룬 국기를 달고 항해하고 있었지만 보도에 따르면 카메룬 선적 등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선박을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선단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국기를 바꾸고 항로를 변경하며 투명하지 않은 회사를 이용하고 당국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 합법적인 외관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산업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던 바로 그 시기에 유조선이 납포되었습니다. 6월 14일 새벽 우크라이나 드론이 툴라 지역 노보모스콥스크에 있는 아조트 화학 공장과 같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지역의 연료 저장소와 시설에 대한 공격도 보고되었습니다. 그 논리는 영국이 해상에서 취한 행동과 비슷합니다. 드론이 이런 종류의 시설을 타격할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산업 루틴을 내부에서부터 깨트리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자재를 차단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며 생산을 지연시키고 모스크바가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강요하려는 시도입니다. 야로슬라블 지역의 리빈스크에서도 연료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700km 떨어져 있는데 이는 모스크바의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냅니다. 전쟁이 더 이상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석유, 철도, 저장소, 산업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깊수 태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앞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프랑스와의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며 모스크바를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추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서방의 대응이 성명서, 제재 패키지, 연설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영국 해협에서 러시아 유조선의 특수부대가 강화하는 모습은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을 줍니다. 이 메시지는 러시아 선전에겐 시각적으로도 가혹한 경고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